안녕하십니까. 도입 강연을 맡은 저는 신림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정영일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이름은 부모님께서 잘 지어주셔서 숫자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01로. 그리고 또 받침도 다 이응자로 있어서 이름을 세로로도 쓸 수가 있어요. 이응자를 다 이어서. 그래서 선생님은 숫자 01이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1등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무수히 많습니다. 네, 단 한 번 적도 1등을 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 물론 열심히 해서 1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1등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좋은 결과가 비록 나오지 않더라도 열심히 한다면 그 순서가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하고, 그러한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강연 제목을 잡은 거는 바다를 알고 싶어요 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알기 위해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알려주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요 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장비나 도구, 방법들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방법들, 도구들, 장비들에 대해서 엄청 많지만 주된 것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바다를 하기 위해서 많은 장비들을 싣고 종합적으로 관측 조사를 할 수 있는 해양 조사선에 대해서 안내를 할 것이고, 거기에 실린 장비들이나 거기에 실려 있지 않고 또 별도로 운영하는 장비들, 그 다음에 그 밖에 또 우리 지구 밖에서 지구 위에 떠서 바다를 관측하는 인공위성, 이따 본 강연 때 또 강연을 더 자세히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또 눈에 직접 바다로 들어가서 보고 조사할 수 있는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잠수 조사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다 이러한 조사하는 그러한 장비들이나 그러한 방법들에 제일 많이 적용된 것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말소리, 음파를 해양 장비에서 제일 많이 이용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선생님이 두 가지를 띄워서 이미 나왔습니다만, 자, 왼쪽에 이게 무슨 모양 같아요, 여러분들? 오, 마카롱. 햄버거. 네, 일단 뭐 여러분들 두 명이 다른 친구들도 많이 얘기를 해줬는데, 먼저 두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그 친구들한테 퀴즈에 대한 선물을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답을 해주셔서. 자, 여기 햄버거 선생님이 써있긴 했습니다만 이게 햄버거 모양처럼 생겼죠. 근데 실제 어떤 거의 모습이냐면 전자현미경으로 엄청나게 확대한 모습이에요. 뭐를? 바로 바닷속에서 꼬물꼬물 움직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대다수 작은 크기를 가진 플랑크톤이란 걸 들어봤나요? 네. 그래. 네? 고래가 먹는, 어우, 잘하네요. 어우. 선생님 박수 쳐주고 싶어요. 다른 친구들도 다 또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렇습니다. 그 플랑크톤도 육상에도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는 것처럼 이 플랑크톤도 식물이 있고,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고 동물성 플랑크톤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성 플랑크톤은 미약하지만 조금 막 움직이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꼬물꼬물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플랑크톤을 확대한 모습이에요. 이 외에도 아주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 보면 별의 별 모습들,
또 신기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내볼까요? 이 아래는 이건 네, 벌써 손 들었어요. 뭐가? 분화구. 네, 바닷속 분화구. 열수구요. 네? 열수구. 열수. 와, 친구들, 고마워요. 네? 분화구. 예, 맞습니다. 다 맞는 표현이에요. 또 정확한 표현을 친구가 해줬는데 바로 열수 분출구, 열수구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육상에서 화산 분출처럼 바다 속에서 뜨거운 물과 저런 연기 형태로 나오는 열수 분화구가 더 깊은 바다 해저에 저런 게 존재를 하고, 또 저기에는 이제 수심이 보통 뭐 몇천 미터 이상의 해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또 깊은 바다에서만 사는, 저 주변에서만 특수하게 사는 생물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오른쪽에 하얀 게, 화면이 하얘서 잘 안 보이지만 마치 우리 일반 그 고동처럼, 골뱅이 고동처럼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는데 저게 바로 심해 이 열수구 주변에 사는 생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바닷속 생물들,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많은 얘기인데, 우리 이 가운데 지구의 모양을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구 모양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구라고 표현하는 게 과연 정말 맞을까요? 여러분들 지구에서 육지랑 바다랑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다는 75% 차지하고, 네. 그리고 육지는 25%를 차지해요. 네, 거의 맞았어요. 물론 그 수치는 정확하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즘은 단순 지식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건 검색해보면 뭐 휴대폰이든 컴퓨터든 하면 다 나오니까. 자, 상식적으로 거의 맞게 얘기를 해줬는데, 바로 육지가 30%를 차지하고 대다수 70%가 바다를 차지하죠. 그런 만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처럼 물로 이루어진 행성이죠, 지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구, 거기서 지자는 땅지자죠, 여러분들. 그런데 30%를 차지하는 지구라고 불리는 것보다는 더 많은 70%를 차지하는 수구라고 불리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간 관점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땅에 사니까 지구라고 불린 것 같아요. 자, 그만큼 바다가 중요한 70%를 차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유명한 가장 대표적인 배를 더 많이 있습니다만 해양 조서선을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부호라고 종합 해양선이 모습이고, 그다음 근래에 독도 누리호, 독도 울릉도 독도 주변을 또 조사하는 독도 누리호가 요번에 얼마 전에 또 새로 건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기지가 극지방에도 있습니다. 남극, 북극에도. 그 기지에 가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고, 독지방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빙선이라고 하는, 세자는 분쇄하다, 부시다, 얼음 빙자예요. 그래서 극지방 얼음을 깨면서 조사할 수 있는 세빙선 아라운호도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각 바다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대다수 해양조사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해양대학교라든가, 한국해양대학교라든가 또 해양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서도 연구선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부가 지금 종합조사선으로
이제 활약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또 물론 다른 용도로도 지금 활용되고 있지만 온누리호가 또 많이 그 전에 그러한 역할을 수행을 했어요. 온누리호. 그래서 옆모습이랑 앞모습만 보였는데 이렇게 뒷모습도 한번 요거를 A자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A 프레임이라 그래요. A 구조물. 그래서 저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기에 위에 도르래가 있어가지고 장비를 올렸다 내렸다 배 바깥으로 이렇게 바닷속에 집어넣고 인양하고 할 수 있는 장비의 모습입니다. 장비를 담그고 있죠. 인양하는지. 그 밖에 또 수중 문화재를 발굴하기 위한 이런 발굴선도 있고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선생님 사진도 실어놨어요. 선생님 얼굴을 닮았나 모르겠는데 닮아 보이나요? 네. 그런데 여기 웬 새가 있죠? 네. 여기 네. 선생님이 바로 이 온누리호의 대학 시절에 방학 동안 타고 태평양 탐사를 한 달 동안 했어요. 태평양 한가운데서 한 달 내내 떠 있으면서 탐사를 그 해저 바닥에 있는 자원, 망간 단계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샘플링하고 자원 채취를 하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때 이제 하와이에서 이제 배를 타고 출항을 해요. 그러면 한 일주일 동안 그 조사 지역까지 지나가는데 태평양 한가운데다 보니까 섬이 하나도 없어요. 한 하루 정도 지나고 나오니까 하와이 떠나고 나오니까 이제 섬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망망대해. 네, 그렇죠? 이거 바다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새가 날다가 섬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쉬었다 갈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어느 날 왔는데 가판 위에 저 배 위에 여기를 가판이라 그래요. 여기가 요 위치예요. 여기에 새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해도 안 날아가. 힘이 없으니까 쉬어가려고. 그래서 선생님이 기념사진을 한 장 찍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와이 온누리호가 출항하던 모습이고 여기가 배를 조종하는 항해사 위치에 있는 조종실이죠. 원래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몰래 부탁해서 사진 한 장 찍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들어가서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자, 배에 있는 바로 이런 장비들이 바로 바다를 이제 조사하기 위한 장비들이에요. 보시면 CTD라고 되어 있는데 이 CTD는 이제 약자고 그래서 뭐를 조사하기 위한 거냐면 염분, 수온, 수심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예요.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은 길다란 통처럼 보이죠? 말 그대로 바닷물을 채집하기 위해서 여러 개가 매달려 있어요. 왜? 수심별로, 원하는 수심별로 물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시면 위에 이게 뚜껑이고 밑에도 뚜껑이 있고 호수가 이렇게 수도꼭지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뚜껑 여기에 이제 낚싯줄로 이게 줄로 이렇게 해서 센서가 이렇게 여기에 고정을 시키게 돼 있는데 둘 다 이제 물을 받기 위해서 위아래를 열고 들어가서 물속에 이제 들어가서 내가 100m 물을 뜨고 싶어. 그러면 저걸 이제 크레인 요 줄 윈치라고 하는 크레인으로 쭉 내려요. 그러면 이제 수직으로 내려가면 100m 수심을 측정할 수 있으니까 100m가 표시가 되면 이때 물을 받고 싶어. 그래서 버튼을 딱 누르면 요 센서가 여기가 톡 잡아줬던 걸 탁 놔줘요. 그러면 위아래가 닫히면서 물이 딱 갇히겠죠. 그 수심에서의 물이 내가 원하는 수심의 물을 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비 안에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전문 용어로는 로제 채수기라고 하는데 아무튼 요 장비 안에 염분 요 약자가 C자인데 전기 전도도 컨덕티비티라고 해요. 그래서
염분을 우리가 알려면 그 바닷물이 우리 대부분 무슨 성분이 제일 많아요? 바닷물은 어때요? 맛보면 짜죠. 그렇죠. 바로 그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소금, NaCl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NaCl 말고도 많은 그런 NaCl처럼 그런 원소들이 이온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존재를 하면 전기가 잘 통해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온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그거를 측정을 해서 상대적으로 그걸 통해서 염분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이 첩, 스파커 뭐 등등등 많은 장비들은 바닷속이 어떻게 생겼나 해저 지형을 측정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음파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좀 더 이따 설명하죠. 자, 그 밖에 심해 카메라 이거는 바로 그 아까 선생님 태평양 만간 단계 이런 데가 보통 수심이 한 5,000m, 6,000m예요. 그런 데까지 들어가서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아까 퀴즈 여러분들 햄버거 모양 맞춘 것처럼 그러한 플랑크톤을 채집할 수 있는 네트, 그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걔들은 크기가 어떻다 그랬어요, 아까? 아주 작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물, 그 코가, 그물 사이즈가 되게 조밀하겠죠. 그래서 플랑크톤이 요, 지나간 여기에 물속을 끌면은 요 밑에 채집통에 모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이개, 지층탐사기 이렇게 있는데 이 조이개는 우리나라에 고정되어 있는 관측소에서 바로 우리 서해 바다에는 특히나 바닷물이 뭐가 있어요? 들락날락 하는 걸 뭐라 그래? 예. 이렇게 왔다가 바닷물이 이렇게 또 물러나고 이렇게 왔다가 또 물러나고 대략 한 12시간 50분 만에 이런 주기가 반복되는데 바로 그러면서 해수면의 높이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고정된 장소에서 관측하는 관측소도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지역에 보다 정확하게 그 물 높이를 알고 싶다. 조석에 의한 수면의 높이를 알고 싶다 할 때 이러한 이거는 이제 고정시키기 위한 구조물이고 요 안에 원통형으로 이제 구조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 사람이 누군 것 같나요? 몰라요. 그 선생님 왜 가르쳤겠어요? 선생님이에요. 네. 선생님이 직접 물속에 다이빙도 해서 잠수도 해서 설치도 하고 했던 모습입니다. 지금은 안 하지만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저 지형을 알기 위한 장비고 여러 가지 장비입니다. 아까 말한 채수기 그 밖에 이제 다른 것들 시료 바다 속에 있는 원하는 생물이든 생물 아니면 물이면 물 그런 것들을 채집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에요. 또 바닥에 퇴적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채집할 수 있는 장비들. 그 다음에 이러한 수중 무인 잠수정을 통해서 로봇팔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장비들을 설치를 해서 또 역시 원하는 것들을 채집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죠.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뒤에 또 나오니까 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무인 잠수정 우리나라 예전에 개발됐던 이제 잠수정의 모습이고 중간에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조사를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 또 최근에 우리나라가 계속 이 해양 장비들의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서 또 우리가 이제 육지에서 사는 게 그치지 않고 이제 우리 우주에 탐사선을 보내는 것처럼 이제 바닷속에서도 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수중 해양 바다 건설 로봇들도 만들어져서 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본 강연에서 얘기하겠지만 천리안 위성을 통해서 기상뿐만 아니라 바다 수온, 그다음 아까 말한 그러한 여러 가지, 그래서 수온에 따라서 바다 색깔도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번에 비 많이 온 것처럼 그러한 기상을 알기 위해서 이런 인공위성을 이용하기도 하죠. 비가 왜 많이 왔냐면 다 뭐랑 관련이 있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바다랑 관련이 있어요. 바다의 수온이 높아지고 지금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바닷물이 증발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수증기량이 늘어나요. 여름에 더군다나 더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랑 만나서, 그렇죠, 정체 전선이라는 게 생겨요. 공기가 서로 만나서 되게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거기다가 수증기량이 계속 많이 공급이 되니까 바다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안타깝지만 그런 폭우가 내리게 된 거죠. 이거는 이제 본 강연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시면 바다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장비들을 내리고 또는 끌고 다니거나 아니면 내렸다가 또 건져 올리고, 그래서 안에 있던 장비들을, 센서들,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기록된 데이터들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그런 것들을 채집해서 또 배에서 직접 분석을, 배에서 그 실험실이 있어요. 배 선실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말한 그런 이제 잠수 조사죠. 요거는 이제 유물을 탐사하기 위해서 그쪽에 있는 전문 다이버가 수중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조사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물속에 펄에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묻혀 있는 경우도 있고, 드러난 경우는 정말 운이 좋은 경우겠죠. 근데 묻혀 있는 경우 이렇게 있나 없나 꼭꼭 찌르면서 다녀야 되는데, 그냥 무작위로 왔다 갔다 하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요거는 원형 탐색이라고 해서 가운데 중심으로 요만큼 돌아서 찍어보고, 여기 없네? 그럼 조금 더 늘려서 원을 크게 돌고, 그러면 놓치는 게 드물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일정하게 패턴으로 왔다가 갔다가 이러면서 조사하는 방법, 이런 식의 방법들이 있죠. 이제 수중 카메라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찾은 해저 유물들, 특히나 저쪽 태안 앞바다에 보물들이 막 발견됐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음파를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수박을 고를 때 두들겨 보는 것처럼,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귀에 이 공기통에서 둥둥둥둥둥 진동을 일으켜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한 파동의 형태로, 이걸 파동이라고 그러죠. 이런 파동의 형태로 여러분들 귀에 소리가 전달되듯이 바닷속에서 그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다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징적인 게,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그런 음파의 성질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거는 통과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음파가 특성에 따라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적게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주파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특징적인 걸 이용해서 원하는 음파를 주파수를 선택을 해서 해저 지형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요 바닷속에 석유라든가 이런 자원들을 조사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화면을 보면서 넘어갈게요. 그 음파를 이용해서 수심을 측정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음파를 하나만 쏘면 이런 선처럼 선에 수심이 표현될 거고, 이런 걸 여러 개 쏘면 하나 이만큼이 다 수심이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3차원적으로 해저 지형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돌면서 해저 지형을 측정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넓은 면이 다
두루 파악이 되겠죠. 그러한 장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장비들에는 이러한 사이드 스캔 소나라고 하는, 소나가 음파를 쏘는 장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바닷속에 구조물, 뭐 배가 가라앉은 것도 찾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수중 드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ROV, 물속에 들어가서 촬영하는 장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스캔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면으로 쫙 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한 주파수의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명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거 같은 경우는 그 해저 면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깊이까지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장비들이고요. 또 마치 폭탄을 터뜨리듯이 빵빵 터뜨립니다. 그래서 그 폭탄 터뜨린 그런 큰 소리를 통해서 음파 파장을 이용해서 또 분석을 하는 거죠. 이 정도로 더 많은 장비들이 많이 있지만 이 정도로 소개를 하고 이러한 특징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해양학을 공부하는 친구가 나왔으면 더 좋겠지만 꼭 그러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가 아까 말한 70%를 차지하고 우리가 아직도 더 연구하고 알아가야 될 게 많은 바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